네, 안녕하세요. 맨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상반기 지역농협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채용 박람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자소서 컨설팅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와 주셨는데 그때 대다수를 차지했던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지역농협입니다. 지역농협이 뜬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진홍 자기소개서 미리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방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항상 그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역농협은 자기소개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성검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모든 서류에 자기소개서 외에 병행되는 절차가 있다면은 그 절차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역농협은 다른 기업 대비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은 기업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성검사의 비중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인성검사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거짓말 한 적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여러분이 신뢰성 있는, 신뢰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 최대한 사실되고 일관적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반기 내용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하반기에 혹시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셨다면 갖고 오셔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저 역시 예시를 들어드릴 때 하반기 예시를 그대로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개 미만으로 풀어야 합격 컷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류는 사실 인성검사와 그리고 여러분의 운에 하늘에 맡기고 필기 준비부터 해주세요. 필기 준비부터 정말 여러분의 능력이고 노력인데 이 필기에서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소개서 서류 얼른 제출하시고 인성검사 신경 써서 하시고 그리고 필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농협용 자기소개서 첨삭을 진행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제가 따로 링크를 만들어서 따로 파일을 만들어 두긴 했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길게 서론을 깐 이유는 이 과정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보다 인성검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혹여 이전에 붙으셨던 분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 기업을 충분히 작성해 보신 분들은 이거 따로 신청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자기소개서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을 거긴 하지만 만약에 일정상 가능하다면 더 받고 부족하다면 덜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 정말 자기소개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만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중요하지만 인성검사가 더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자기소개서 1번부터 빠르게 분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 살펴볼게요. 본인이 평소 꾸준하게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시하고 이런 노력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두각을 나타내어 큰 성과를 얻었던 경험을 작성하래요. 진홍은 공백 포함 아니고 공백 제외 500자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에서 꾸준한 자기계발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갖고 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꾸준한 자기계발, 우리 지난번 2022년도 하반기에는 차별화된 역량을 물었죠. 사실 크게 다르게 갈 건 없어요. 이 꾸준한 자기계발이라 하면 농협인에 부합해서 오래 준비해온 나만이 갖고 있는 전문성 역량적인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여러분이 차별화돼서 갖고 있는 것부터 찾은 다음에 그거를 그냥 꾸준히 자기계발해왔다라고 덧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게 농협인을 위해 준비했다라고만 덧붙이면 돼. 어떻게 쓰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게 보라색 글씨 보이시죠? 먼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격증, 교육 이수한 내용, 전공 수업 이수한 내용, 활동 내역, 읽은 책들을 쭉 나열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공통적으로 많은 거를 찾아서 내가 이거를 자기계발해왔고 이러한 이유로 이걸 자기계발해왔다라고만 붙이면 돼요. 우리 여기에서 가장 많은 거를 찾는다면 여기 체크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자기계발해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셨던 혹시 공기업을 이전에 준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수 내용 항상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이수 내용까지 쭉 추가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이 전공, 디지털, 농업, 영업력, 유통, 고객 등과 이제 연결이 되면 좋은데 여러분이 2022년도 하반기에 정리하셨던 차별화된 강점을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자기계발이라고 연결하면 좋아요. 사실 말만 다르고 요게 자기계발한 내용만 좀 적으면 되는 거지 사실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작성하셨던 거 거의 그대로 갖고 오셔도 사실 무관하긴 합니다. 최대한 진홍 업무와 비슷한 경험에서 역량 지식을 발휘했던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2번 보면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두각을 나타내어 성과를 얻었던 경험이에요. 근데 지역농협은 조직 지향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역량 지식을 발휘해서 조직이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찾아야 돼요. 즉 그냥 내가 두각을 드러내서 뭐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어요 라는 얘기도 좋지만 이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지식으로 이렇게 우리 조직의 성과,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내가 취미 관련해서 한 거는 사실 조직에 도움을 주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전공, 경제나 금융지식, 디지털 역량, 심리, 대화에 대한 이해, SNS 홍보 및 활용 등등 이런 것들을 갖고 오셔서 내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자기 개발해왔고 지역농협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는 기업에서 나는 우수한 성과를 냈었다, 도움을 줬었다라는 내용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자기 개발은 조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 내가 낸 두각을 통한 성과가 조직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흐름으로 꼭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 한 달 자기소개서 하셨던 분들은 디지털 내용 그대로 갖고 오셔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새로 작성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은 이런 흐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템플릿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진흥인, 농협인이 되고자 어떠한 자기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냥 내가 이런 농협인이 되고 싶어서 마치 자기 개발을 한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씩 풀어줄게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하기 때문에 나는 자기 개발을 해왔어요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이에 이렇게 내가 자기 개발을 노력해왔더니 자기 개발을 쭉 하면서 역량을 개발해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 이렇게 자기 개발해왔어요, 노력해왔어요를 쭉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발휘한 경험을 써야 되잖아요. 실제 경험 당시 내가 이거를 자기 개발한 거를 발휘한 경험이 있어요. 당시 우리 조직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역량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먼저 언급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에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자기 개발을 해야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역량을 이때 발휘해야겠다, 조직을 위해 발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노력한 결과 성과도 거둘 수 있었대요. 결국 내 성과가 조직에 도움이 된 거죠. 입사 후 이처럼 이렇게 자기 개발 노력해서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특별히 1번 문항을 여러분은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예시를 2개를 갖고 왔는데요. 예시를 쭉 살펴볼게요. 먼저 2022년도 하반기에 작성한 거기도 하고요. 제가 만능 자기소개서에 제시한 그 디지털 예시를 갖고 와봤습니다. 디지털 고객의 편의를 돕다. 농가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각종 빅데이터 분석 및 디지털 활용 역량을 지속 개발해왔습니다. 이 사람이 키워온 거는 데이터 분석이랑 디지털 활용이래요. 고객의 니즈가 세분화되는 미래에 통계와 기술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기 개발을 해온 이유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쌓았대요. 관련 지식을 체득했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무 경험을 체득했대요. 이거 사실 제가 없는 걸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선생님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딨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참여했던 공모전 혹은 여러분이 참여하셨던 팀플을 그냥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갖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팀플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프로젝트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위기를 이겨내고자 첫째, 내가 이런 여기부터 볼게요. 죄송해요. 나가 실제 카페 아르바이트 당시에 이거를 적용해서 매출 증대를 이뤄낸 경험이 있대요. 그렇죠. 우리 지역농협 역시 고객을 잘 응대해서 매출 증대도 좀 이뤄내야 되니까 이뤄낸 경험이 있대요. 당시 경쟁업체가 다수 생겨 폐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이기고자 첫째, 내가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했고, 둘째, 인터뷰도 확보해서 키워드만 추출했고, 셋째, 이거를 바탕으로 구상한 결과 매출 증대는 물론 고객 만족도 이뤄낼 수 있었대요. 네, 맞아요. 지역 농협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에서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지역 농협에서도 여러분이 입사를 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하고 매출을 좀 높이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비슷한 일을 해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고객 만족을 실천했던 경험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 입사 후에도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1번을 통해 드러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역량을 쌓았어요. 자기 개발해왔어요. 이거를 발휘해서 성과를 냈어요.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딱 공백 제 493자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역량을 서두에 앞에 작성하시고 이거를 발휘해서 도움을 줬던 경험을 그 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두 번째 문항 예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객 예시를 일부러 갖고 와봤어요. 한번 볼게요. 대화의 기술 내일을 만들다. 조합원 및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CS 및 대화 방법의 노하우를 지속해서 개발해왔대요. 비단 창고에서 고객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융화되기 위해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하우를 개발해왔다.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쭉 작성이 됐어요. 이를 위해 첫째, 내가 이런 거를 했다. 방법적인 이해를 쌓고, 둘째, 이런 자격증을 따면서 경험도 체득했다. 근데 만약에 뭐 정 쓸 게 없다 한다면 여기에 그냥 여러분이 하셨던 아르바이트나 고객 응대 했던 것들 하면서 실무 경험 쌓았다라는 내용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를 바탕으로 실제 이런 일을 할 때 지점 1위를 만든 경험이 있대요. 아, 맞죠. 우리 지역농협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점에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지점 1위를 만든 경험이 있대요. 당시 이러한 상황이었대요. 도움이 되고자 가장 먼저 이렇게 했고요. 또한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대요. 보니까 대화의 기술로 협상했대요. 그냥 갖다 넣은 거죠. 이런 책 이름 갖다가 내가 여기서 배운 거를 적용해봤어. 또한 어떻게 이 어떤 부분을 느끼는지 파악해서 해결책을 제시했고, CS 수업에서 들은 걸 바탕으로 맞이 인사부터 정리했대요. 그냥 내가 이렇게 정리한 거를 임의적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즉 여러분이 이 1번 문항 보고 사실 4번, 5번만큼 막막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막막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셨던 걸 쭉 나열한 다음에 공통되는 걸 찾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름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아니면 정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이 경험을 찾으세요. 아, 내가 이렇게 조직에 기여했던 경험이 있어 라고 경험을 찾으면 이 경험에서 내가 발휘했던 거를 찾고, 이 자기 개발은 이렇게 책 이름이나 아니면 내가 했던 활동 뭐 아니면 임의적으로 교육을 들었다라고 해서 좀 갖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2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다른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과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한 경험에 대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극복하고자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기술을 해달래요. 자, 이 문항이 뭐냐면 사실 너는 조직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니를 간접적으로 묻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 조직이란 곳은 항상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항상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때 너는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업무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니를 확인하는 문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만약에 이 공동의 성과라는 부분만 없었다면 저는 아무래도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계속 계시고 좀 보수적이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좀 MZ 세대와 소위 말해 꼰대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냐를 물어보는 질문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농협에서 지역농협의 조직 문화를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조직 안에서 뭔가 목표를 달성해 나갈 때 의견이 갈렸던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되지만, 만약에 좀 세대 간의 갈등을 좀 체감했다, 이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라고 한다면 그러한 소재를 여기에 발굴해서 작성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면접 가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살펴볼게요. 농업이나 금융, 영업이나 유통과 관련된 일을 하던 중에 팀원과 의견이 갈렸던 경험이에요. 선생님 꼭 이 안에서 찾아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뭐 아니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팀플 했을 때, 뭐 공모전 했을 때, 논문 쓸 때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사실 최대한 지역농협과 밀착도를 좀 높이려면 지역농협이 하는 일과 최대한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을 찾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경험에서 찾는 게 좋기는 합니다. 이런 일을 하던 중에 의견이 갈렸던 경험이에요. 근데 성향이 다르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좀 기존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걸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누군가는 효율을 위해 새로운 방식을 좀 시도해보자라고 하는 걸 좀 좋아해요. 안전을 추구하냐 효율을 추구하냐에 따라 좀 차이가 생겼어요를 작성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일단 우리 도전해보고 추후 피드백을 해보자라는 파가 있었는가 하면 사전조사를 조금 더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성향이 갈릴 수도 있어요. 혹은 누군가는 효율을 지키자고 했고 누구는 원칙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이러한 성향 차이도 생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 증대나 업무 효율 증대, 고객 만족 등의 목표 과정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이러한 성향 차이가 발생했지만 나는 현명하게 대처했어요. 이러한 성향 차이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나는 피한 게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했고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성향 차이를 해결했어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사실 이 문항은 어떻게 보면 복붙하라고 판 깔아준 문항이에요.
우리 한 달 반 회원분들도 그렇고 그냥 갈등 협업 내용 갖다가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지만 이 갈등 이유를 성향으로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윤리 1차 갖고 오셔도 충분히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피한 게 아니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했어 라고 하는 여러분의 나의 노력만 이 문항에 잘 드러나 주면 됩니다. 템플릿 살펴볼게요. 경험 당시 나만의 갈등 해소 방안으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대요. 비슷해요. 사실 2022년도 하반기랑 템플릿도 비슷하게 갑니다. 어떤 조직의 목표가 있었으나 문제가 발생했대요. 이에 일부는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하자고 주장했고 일부는 성향에 따라 반대 의견을 제기하며 이러한 갈등 해소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향차가 생겼으니 우리 갈등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싶어서 여긴 똑같아 첫째, 둘째, 셋째, 가장 먼저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하든 의견 융합을 하든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해결한 결과 이러한 성과도 이뤄낼 수 있었대요. 하고 입사 후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하셨던 갈등이나 협업 문항에 이렇게 성향차 갈등만 넣어주시면 충분히 빠르게 복붙해서 제출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예시 볼게요. 만능자소서 갈등 소재 그대로 갖고 왔고요. 2022년도 하반기 거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분석적 자세로 동의를 얻다. 뭐 이렇게 소제목 빼주시고 예산 업무 담당 당시 이 역시 돈을 다루는 지역 농협과 일치하기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이런 걸로 갈등을 해결해 성과를 이룬 경험이 있대요. 당시 이렇게 목표가 주어졌어요.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이에 이렇게 해야 했지만 변화를 선호하지 않는 일부는 그대로 분배하자고 했고 일부는 예산 효율을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자고 했대요. 안전하게 기존 방식대로 하자는 파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자는 파, 그러니까 성향의 의견 차이죠. 그래서 성향 차이일 뿐 모두 옳았기 때문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건 글자 수 남으면 써주시면 되고 아니면 안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첫째 어떻게 하고 둘째 어떻게 하고 셋째 어떻게 한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거에서 이렇게 성향 차이로만 갖고 와주시면 이번 문항을 쉽게 빠르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항 한번 살펴볼게요.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개선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서 성과를 얻은 경험을 기술하고 교훈까지 기술을 하래요. 이 문항은 특별하게 교훈도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변화라고 개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창의성을 묻는 건 아니에요. 여기 주도라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조직의 성장을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작성해 주시면 돼서 마찬가지로 2022년도 하반기 3번 문항 그대로 갖고 오셔서 작성을 해주셔도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창의성, 실패, 협업, 주도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편하게 복붙하실 수 있고요. 만능자소서 쓰신 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앞에 좀 덜 쓴 소재 갖고 오시면 됩니다. 교훈만 넣어주시면 돼요. 내가 어떤 변화를 했고 어떤 교훈을 했는지만 넣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소재도 얘네랑 연결을 지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 교훈만 만능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교훈만 덧붙여주시면 글자 수 아마 맞아 떨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와 했던 경험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히 속한 집단에서 개선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진흥 입장에서는 이 문항을 통해 여러분이 입사해서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경험 속에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던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되고요. 그 경험 속에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진짜 개선하고 도전하고 창의성을 발휘했던 경험을 1, 2, 4, 5번에 쓰지 않은 것 중에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느낀 점 정확히 써주시면 되는데 결국 뭐냐면 복붙하시라는 의미예요.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어떠한 주도 창의성을 통해 개선을 이뤄낸 경험이 있대요. 당시 어떠한 목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발생해서 해소를 해야 했어요. 해결을 해야 했어요. 내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에 참여해야 했던 이유죠. 이에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노력한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대요.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이 과정을 통해 나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대요.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즉 여러분이 기존에 작성하셨던 이러한 문항들 속에서 얘만 이 교훈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예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22년도 하반기 소재 거의 그대로 갖고 왔어요. 깊이를 더해 극복한 실패 뭐 이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대요. 당시 이렇게 대상자를 모집했는데 단 60분만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개선과 변화를 시도해야 했던 이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인터뷰를 권하기에 폐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적은 양의 인터뷰로도 심도 있는 결과를 추출하기 위해 별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개선을 한 이유예요. 이렇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노력했어요. 즉 하반기 거 그대로 갖고 오되 내가 왜 이런 개선을 했지라는 내용만 간략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요게 교훈까지 이 과정을 통해 전화위복을 이뤄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작성하는 거예요. 즉 이거를 통해 난 입사 후에도 이렇게 노력할 거다라는 간접적인 포부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쭉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 쭉 적고 여기에 내가 왜 개선을 해야 했는지 적고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났는지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서 4번 문항 살펴볼게요. 농협에 입사하는 것이 본인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입사 후 농협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을 상생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기술하래요. 와, 이 문항이 또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결국 뭐냐면 간접적인 지원 동기이자 입사 후 포부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 달 완성반 하신 분들은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를 템플릿에 맞춰 수정만 해주시면 저는 충분히 금방 작성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간단히 작성하는 법 살펴볼게요. 사실 이 문항도 그렇고 5번 문항도 그렇고 여러분이 농가와 농업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평소에 관심이 좀 없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문항을 대비해서 좀 찾아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농협에 지원한 이유는 내 경험 때문에 지원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농협에 가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나의 의미다라고 하면서 의미만 풀어주시면 돼요. 결국 내가 이렇게 농협에 지원한 건 진짜 진심이다. 나한테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걸 드러내주시면 되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우리 지원 동기 강의에서도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지원 동기는 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게 너희에게 가장 부합하다라는 흐름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거는 지원 동기를 이런 문장으로 풀어만 준 거예요. 좀 그럴듯하게 문장을 풀어준 거기 때문에 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고 진홍이 그에 부합해. 그래서 지역 농협에 입사한다는 건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가져라는 거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의 비전과 농협의 비전이 있는데 개인의 비전이라 하면 내가 입사 후에 어떤 노력을 할지요. 뭐 자격증을 따겠다, 교육이수를 하겠다, 어떤 활동을 참여하겠다, 기획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농협의 비전은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왔어요.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이래요. 즉 이건 뭐냐면 농업의 발전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를 얘랑 결합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예요. 즉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5번 문항이 결국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5번과 겹치지 않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꺼내야 한다는 게 좀 어렵지 그 외에는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역농협을 왜 희망하는가를 생각을 해주세요. 뭐 농업 때문에, 고객 때문에, 유통 때문에, 금융 때문에 해서 의미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뒤에 예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인 이유가 뭔지를 내 경험으로 넣어주시고요. 입사 후 어떻게 공부하고 노력할지를 뭐 계획을 세워서 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실천 계획을 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걸 할 거다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하나로 뭉쳐서 답변을 해주셔도 돼요.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농협에서 이러한 의미한 농협인이 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원을 했대요. 실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지원 동기에 썼던 거 거의 그대로 갖고 올 수가 있죠.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이게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지역농협은 어떠하기 때문에 지역농협에 대해 조사한 거이기 때문에 지역농협에 입사한다는 건 저에게 어떤 의미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미, 즉 여러분이 지원하는 동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에 입사 후 이 비전을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융합하는 거는 어떠한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농업은 어떠한 상황이기 때문에 농협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2022년도 하반기 5번 문항을 어떻게 좀 간접적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N단계형은 자격증 취득이나 내가 5번하고 도저히 다른 아이디어를 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 풀어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혹은 경제금융 쪽으로는 농업 쪽으로는 어떻게 하면서 나눠서 계획을 작성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입사 후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예시를 일부러 융합형으로 갖고 왔어요. 그 단계형은 단기, 장기는 충분히 우리가 하반기 문항에서도 살펴봤었고 입사 후 포부 문항에서도 살펴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융합형으로 쓰고 싶은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시는 일부러 융합형으로 갖고 왔습니다. 농가와 조합원에 필요한 사람이 되다. 조합원과 함께 이렇게 하는 농협에서 영향력을 만드는 유통을 실천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통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했나 봐요. 자, 실제 이런 곳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각종 유통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뭐 발주와 재고관리, 고객응대 등 유통체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대요. 제가 일부러 금융소재 안 갖고 와서 여러분 다 겹칠까봐 유통으로 예시 계속 볼게요. 하지만 이 목표가 오직 이윤 추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평생 내가 일을 해야 한다면은 보다 선한 영향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접에서 보는 이직사유랑 좀 비슷한데요. 내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 일을 하필 여기서 하고 싶었어. 왜냐면 보니까 진홍은 이런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대요. 라고 하면서 간접적인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들, 난 그 일이 좋았고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이 일은 좀 어떤 한계가 있어. 그럼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의미를 되게 달성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너희랑 딱 부합해서 진홍에 입사하면 나는 어떤 이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아 라는 걸 풀어주시면 돼요. 이처럼 지속가능한 농가를 구축하고자 우리 농가 SNS 운영을 이뤄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융합한 거예요. 농협의 비전과 나의 비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거를 꺼낸 이유를 여기에 풀어줬어요. 이에 자체 블로그를 구축하여 어떻게 할 거고요. 더불어 지자체랑 협업하여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에 이런 떡산업처럼 확대하며 선한 유통인이라는 개인의 비전 역시 달성해 가겠습니다. 왜 나의 비전을, 물론 우리 이런 쪽으로 쓰면은 나의 비전을 달성할 계획을 드러낼 수 있는 거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획이에요. 나 블로그 운영해서 어떻게 우리 농산품 알릴 거야 라는 계획인데 이게 단지 농협의 비전을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유통인이라는 나 자체의 비전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인 거예요. 이처럼 융합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늘 작성했던 것처럼 단기적, 장기적으로 나눠서 단기적으로 뭐 자격증 딸 거고 자격증으로는 어떤 활동에 참여할 거다 이렇게 풀어주셔도 됩니다. 농협인이 된 후에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완성이 금방 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농협에 지원한다라는 의미는 이 두 갈씩에서만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원 동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거기에 진홍이 부합한 이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할지 계획, 포부만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5번 문항 살펴볼게요. 4번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가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5번 미리 소재 분리하고 시작하세요. 농협이 농업, 농촌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며 이런 역할에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통하여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달래요. 공백제 500자 정도고요. 농업과 농촌 동반 성장을 위해 농협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기 위해 뭘 해야 하냐면 농업과 농촌의 부족한 게 뭐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즉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 농업이 잘 돼야 농협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과 농협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우리 농협은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우리 농업이 잘 돼서 농협도 잘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하기 위해 먼저 농업과 농촌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해결해 준다면 우리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농업 자체에서 어려워하는 일을 농협에서 대신해 준다면 농가가 잘 되면서 우리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면은 이 농업과 농촌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 현재 농협이 농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를 좀 찾아봐 주시고 다른 농협에서는 어떤 거 하고 있지? 위에서도 예시를 들고 밑에서도 예시를 들겠지만 실제로 그 익산의 그 찹쌀떡이 굉장히 잘 돼서 그 농가도 농협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시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런 예시들을 좀 찾아봐 주세요. 비단 익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찾아서 좀 레퍼런스 삼아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금융유통 부분에서 농협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금융유통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자산 설계 같은 건 나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어르신들이 그리고 우리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평소에도 생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 내가 자산 설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온라인 홍보, 혹은 인력난 해결, 혹은 상품 개발 등등을 한다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전반적인 농업 성장과 농협의 성장에 내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하는 거를 정리를 해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결부시켜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역량으로 내가 농업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정리를 해주세요.
역량으로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이걸 내가 농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외국어 실력을 갖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외국인 뭐 계절 근로자나 들어오시는 분들을 내가 서포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걸 바탕으로 나는 어떻게 기여해야지?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농촌의 어려움. 왜? 농촌은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잖아. 근데 내가 외국어를 뭐 베트남어든 뭐 이런 거를 잘하고 근로자, 외국에서 들어온 근로자들을 서포트를 하는 어떤 플랫폼을 진행을 한다면 혹은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러한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흐름으로 쭉 풀어주시면 돼요. 템플릿 살펴볼게요. 어떤 농업 농촌선이 성장하기 위해 농협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현재 농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농협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풀어주신 다음에 이를 위해 크게 N단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러한 방법 A로 내가 생각한 이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인데요. 이 방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나를 딱 정리하면은 위에 우리 4번 이 우리농과 SNS 운영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4번에 융합형을 사용하실 경우 5번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일을 역량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방법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면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해온 일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뤄내겠다라는 거에서 한 두세 가지 계획을 같이 작성해 주시면 돼요. 길게 보지 말고 바로 예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새로 작성한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새로 작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농업 일상으로 돌아오다 라고 소제목이 정리가 됐어요. 농업인구 고령화와 농산물 소비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은 가공품의 다양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농업에 대해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쓴 거라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전혀 다른 말일 수도 있어요. 흐름만 참고하세요. 농가에서 농산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이거를 하자고 한 이유를 여기에 풀어주는 거예요. 이에 농협은 고령화된 농촌 인구를 대신해 전문성과 생산 네트워크를 마련해 이런 것처럼 근데 이거 예시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죠? 저도 쓰면서 느꼈는데 이 예시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다른 예시도 좀 다양히 찾아봐 주세요. 처럼 이렇게 가공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장 먼저 내 경험부터 나와요. 식품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공할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문장 정리해야겠죠. 가공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개인 식당에서 근무하며 메뉴를 새로 개발했었습니다. 경험을 살려 소비층이 선호하는 상품을 개발해 아이디어를 지속 제안하겠습니다. 선생님 개발을 어떻게 해요? 신입이 제가 어떻게 개발을 해요? 개발 실제로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라던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을 좀 찾자면 그냥 지속해서 제안하겠다 정도로만 해도 여러분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기자단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SNS 홍보를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의 폭을 넓혀가겠습니다. 미래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정리해 주시고 입사 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즉 다시 문항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역할을 농협이 해야 하고 본인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만큼은 우리 농협이 해야 하는 거를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만큼은 내가 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농협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야 걱정하지 마 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쭉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1, 2, 3, 4, 5번에 농업, 유통, 고객, 금융 등 진흥인으로서 필요한 역량이나 전문성이 다양하게 분배되었는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내가 농업에 대한 얘기는 4, 5번에 충분히 썼을 테니까 빼고 아니면 이게 봉사 혹은 지역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이해 이 정도 들어가면 더 좋겠죠. 내가 이게 지역에 대한 걸 썼으니까 여기에는 금융에 대한 거 써야지. 요건 고객에 대한 거 써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소재의 큰 흐름과 카테고리를 미리 분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4번과 5번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미리 소재 분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보다 인성검사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성검사부터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렇게 지역농협 자기소개서 특강 마무리 할 텐데요. 지역농협은 말씀드렸지만 인성검사가 더더욱 중요하기도 하고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긴 하지만 여러분이 엄청 잘 썼는데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 못 썼는데 붙는 분도 계세요. 이 잘 썼다 못 썼다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인성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얼른 제출하시고 인성검사 꼼꼼히 하시고 필기주피부터 꼭 해주셔서 저희 면접 특강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 꼭
5월에 면접 특강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